일단은 마이크가 시설이 잘 있는데 여기는 저희가 오늘 좀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남의 공간이어가지고 막 첫날부터 마이크를 막 설치하고 막 이런 게 좀 그래서 어떨까 해서 한번 그냥 테스트 차원에서 했는데 이제 연사마다 차이가 있어서 마이크는 빨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희 그 프랜차이즈 회사들마다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내부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저는 동해FC를 처음 만들 때부터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들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압박을 피해서 이런 데 나와서 본인의 지식을 좀 공유해주고 그래서 창업자들이나 아니면 동료 프랜차이즈 본사들에게 그런 것들 지식을 다 같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고 싶어서 공FC가 2016년 1월에 생겼을 때는 실제 저희 돌아가면서 이제 발제를 하는 형태의 강연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포럼이 커지면서는 외부에서 초청 강연 형태로 많이 이루어졌어요. 예, 제 목소리 작나요? 예. 근데 여전히 저는 초청 강연보다 저희 프랜차이즈 실무자들이 더 강연을 하고 더 자기 지식을 편하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을 사명감으로 생각합니다. 저 오늘도 저랑 전혀 관련 없는 스마트 앱, 그래서 앱, 웹 이런 일들을 하는 종사자들의 컨퍼런스 다녀왔는데 대부분 실무자들이 나와서 강연을 하거든요. 그런 문화가 저희 프랜차이즈나 요식업, 외식업에도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공유FC는 시작이 됐어요. 원론적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연사마다 성향이 달라요. 그래서 제 연사한테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제가 다이렉트로 컨택하지 못했는데 연사분들한테 물어봅니다. 강연을 잘하십니까? 강연을 잘한다고 하면 질의응답 시간이 줄어들고요. 강의가 처음입니다. 강의가 좀 어색합니다. 이러면 이제 악마의 재능을 발휘해서 질의응답으로 뽑아냅니다. 그리고 강의하시는 분들한테 꼭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오시면 오늘 제 연사님께서 되게 사실은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예, 도덕책에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 했는데요. 그거는 그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성향이라서 어쩔 수 없는 거고 저희 실무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거는 정말 지저분한 거. 파헤치고 싶은 거, 저기 뭐냐 이런 방송에 나올 만한 아주 까고 싶지 않은 것들. 근데 실무자들이 까기는 어렵죠. 이창현 저기 팀장님이 오셔서 남다른 감자탕의 디자인의 어떤 그런 악랄한 뭐 그런 얘기들을 하면 사실 여기 카메라도 찍히는데 이거 어렵잖아요. 근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남은 시간 좀 많이 침체돼 있는데 질의응답을 현문이죠. 현문을 던져서 좋은 재능과 좋은 지식을 저희가 이제부터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실장님 여기 잠깐 서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저희가 질문을 잘 던져서 저희가 알고 싶었던 것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상업시설을 하는 인테리어 업체들 다 여기 대표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다 많이 시공이나 이런 것 쪽에 많이 아시는 대표님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들으셨고 매장도 다 두세 개씩 오픈하신 분들 되게 제가 알기로는 되게 많거든요. 예. 오늘 모신 이 회사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이제 저는 저희 주제랑 좀 더 맞는 회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포트폴리오를 쭉 스케치하셨죠. 예. 조금 더 미적인 감각이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시겠죠. 예. 뭐 자꾸 아트 얘기하는데 그 아트가 왜 지금 자꾸 나오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건데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 이거 드려야 되나요? 네. 혹시 회사 소개 좀 더 정확하게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좀. 예, 일단 저희 회사는 아트 갤러리, 전시 갤러리들 같이 운영하면서 이제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특수하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방부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국방부는 이제 참모총장님과 이제 접견실이나 그런 공간들을 하고 있거나 이제 장성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공간들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지만 전에는 저희가 이제 아까 보셨던 그런 그 옷가게나 이제 상업 공간에서 이제 아트 데코 혹은 이제 인테리어적 요소, 가구나 뭐 한 벽체
이런 거를 많이 했었었고요. 주거 공간도 이제 틈틈이 많이 했었던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실제로 효율성보다는 조금 더 돈을 들여서라도 미적인 감각 그리고 예술과 굉장히 접목을 많이 시키려고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스노우처럼 장사가 잘 되는 가게들은 이 업체와 일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중소 소형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회사들은 이 회사랑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또 그런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항상 예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 안에서 저희가 정말 최대한 맞춰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그 약간 그런 말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아시면 예를 들면 저희가 1,000만 원 대부분 업자들은 1,000만 원짜리 인테리어를 하면 거의 마진을 40%씩 남기려고 해요. 40%씩 남겨요.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실제로 페인트 한 통에 1,000원인데 3,000원입니다라고 그냥 돈을 받아버리고 그 2,000원은 인포켓인 거예요. 근데 저희도 그런 거를 조금 최소한을 하고 있고 거기에 있는 예산에 맞춰서 최대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굉장히 성공하신 분 비단 아니라 이런 중소기업이나 작은 저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들을 많이 이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들 다 준비해 주세요. 저도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인테리어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예술 작품이 되게 인테리어를 돋보이게 하고 되게 쉽다는 표현 좀 그런데요. 그게 그 인테리어를 느낌을 살리게 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데 작은 가게거나 아니면 예산이 없는 그런 브랜드들은 그런 예술 작품을 활용한 소품들을 활용한 가구를 활용한 뭐 여러 가지 그런 요소를 가지고선 인테리어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저렴하게 하면서도 매장이 때깔나게 매장이 예쁘게 느낌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 방법론이 있을지 그 노하우가 있을지 그것 좀 궁금합니다. 그런 노하우는 일단 쉽게 이해를 하자면 나무 중에서 원목이 있고 무늬목이 있고 시트지가 있습니다. 차례대로 제일 비싼 거예요. 원목이 가장 비싸겠죠? 그 다음에 무늬목은 원목을 얇게 잘라서 합판이나 MDF 판에다가 붙여서 원목처럼 보이게 하는 거고 시트지는 그냥 플라스틱에다가 뒤에 테이프 붙여서 붙이는 방식인데 그런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최대한 이제 시트지 중에서도 굉장히 퀄리티가 있는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다시피 그런 걸 잘 활용을 해서 그리고 컬러감 특히나 이제 페인트도 고급스러운 컬러가 있고 약간 쌈마이 같은 컬러가 있다시피 그런 컬러를 잘 활용을 해서 그런 퀄리티를 높일 수가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슷한 질문인데요. 요새 이제 이렇게 느낌 있는 지역에 가면 작은 가게들 중에 그 작은 가게들 중에 그냥 주인이 그냥 뭐 감각으로 그냥 페인트도 하고 자기가 모두 달고 자기가 그냥 혼자 다 했는데 인테리어 업자가 한 것만큼 느낌이 나거나 아니면 손님들이 느끼기에는 오히려 이게 더 느낌 있고 정겹고 더 뭔가 애틋하다 이렇게 그런 느낌을 줄 때가 있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랑 혹시 DIY 말씀? 예, DIY라고 할 수 있죠. 예, 그걸 업체로서는 권장하지 않겠지만 저희 소상공인들은 앞으로 DIY로 가야 된다는 주의인데요. 저는 작은 가게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DIY라는 거는 설계자 입장으로서 저희 얼굴에 먹칠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만들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상 좀 허접해 보이죠. 근데 일반인 눈들에는 안 그러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정말 막무가내 많은 요소들이 하나에가 짬뽕돼서 얼핏 보면 아름다워 보여요. 얼핏 스쳐지다 가면. 근데 그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보면 볼수록 뭔가 하나 둘씩 오게 티가 있죠. 그렇게 저는 DIY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뭐 예를 들면 뭐 그냥 도장 한쪽 벽을 이 컬러로 바꾸겠다 이런 거는 괜찮은데 전체적으로 바꾸겠다는 거는 퀄리티도 떨어지고 이제 나중에 하자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물을 사람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뭐 바꿨다가 뭐 떨어지거나 혹은 뭐 누수가 생겼다 이러면 누가 책임지고 본인만이 가서 할 건데
애초에 그냥 업체를 끼고 하면 그런 하자 보수도 다 충분히 가능한 거고 AS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DIY는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업체의 의견이었습니다. 그 셀프 인테리어 DIY에 대해서 제가 왜냐면 저는 업체를 써봤는데 업체를 쓸 때마다 하자 보수를 해야 되고 하자 보수가 잘 안 돼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이거 업체만 믿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서 색감, 뭐 색채, 뭐 안에 공간에 넣을 것들 하다 보니까 예술, 뭐 미술 이런 것들도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업체만 믿는 것도 그렇게 답이 아니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혼자서 DIY를 되게 많이 했어요. 저희 33평 아파트도 제가 전부 다 베란다부터 해서 전부 다 화장실까지 제가 전부 다 했고요. 네. 저희 2호점 매장도 제가 전부 다 했고 그다음에 지금 본점 매장도 제가 전부 다 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업체에서 했던 것보다 제가 만족도가 되게 높은 게 물론 아까 뭐 오게티도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자기가 자기의 생각을 주체적으로 담아서 색깔부터 해서 다 담아서 놓으니까 일단 비용은 너무 낮고요. 비용이 아예 절반에서 더 떨어지고. 건비가 질문인가요, 답인가요? 예, 아니야. 빠지니까 쌀 수밖에 없어요. 예. 인건비도 떨어질 뿐더러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 목수나 뭐 어디에 뭐 해야 되는지도 다 알게 되니까 차라리 그런 루트를 가르쳐 주시고 DIY를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해 주시는 것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인테리어 하시는 업체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잠깐 드릴게요. 예, 생각 논리정연하게 또 공격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 업체를 공격했지만 소비자들이 인테리어 어떻게 생각하지를 안 들은 상태입니다. 소비자들이 더스노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막 인테리어 나 잘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예, 반박하시죠. 그러니까 사실 이 질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남남이거든요. 제가 막말로 뭘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아까 말씀드렸던 얘가 얼마나 돈 남기려고 뭘 다 헤쳐먹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면에서도 항상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이런 관공서나 이런 거 들어갈 때 설계 입찰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이제 시공사가 별도로 들어와요. 저도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항상 골치가 아프거든요. 정말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프고 정말 화도 막 나고 근데 그렇다고 누구한테 가서 화낼 수도 없는 실정인데 제가 그러니까 저의 업체와 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의 그런 방금 했던 이야기들이나 퀄리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잖아요. 저는 저의 모든 디자인들은 제가 원하는 그런 꼼꼼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를 믿을 수는 있다 이건데 통상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그게 어려우니까 그런 루트들은 사실상 일반인들이 뚫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무턱대고 누구 목수 알아? 목수 좀 소개시켜 주라라고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려면 도와드리자면 공방을 다니세요. 공방을 가서 목공일을 한 번씩 체험을 해보세요. 체험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공방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그 주인 사람이 공방을 하지만 목공을 하는 사람이 목공하는 사람을 모르겠어요? 혹은 도장하는 페인트 칠하는 사람을 모르겠어요? 그 사람 그런 루트들이 항상 있죠. 그래서 그런 루트들을 잘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 예, 그런 루트가 있다라고 이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 뭐 질문 하나 하고 이제 마이크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뒤에 손 들어도 되는데요. 순발력 테스트인데요. 시간은 드려요. 순발력이지만 이 공간을 스캔하시고요. 질문 제가 그다음에 드릴게요. 이 공간의 인테리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일 거고요. 이 인테리어 누가 했는지는 이제 업계 사람들은 대부분 아는 데거든요. 처음 들어보나요? 저희 연사로도 모셨던 분이 하셨던 공간이에요. 참고로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공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나 아니면 뭐 잘한 점이나 이거는 어떤 거다 이런 거 설명해 줄 수 있는 모든 요소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시간 이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쪽 프로그램으로 이창현님 잠깐만 나와주세요. 예. 또 왜 또 기대했으면서 또 왜 불렀나 이런 식이에요. 저희 오래된 저희 공유FC 회원이시고요. 예전에 공유FC 아카데미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 강의에 인테리어 편에 강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새로운 회사에서 지금 잘 적응해서 다니시고 있고
제가 질문 한 가지만 이분께 하고 이제 답변 듣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받을 건데요. 1, 2라는 말해도 되죠 이제? 네. 예, 1, 2라는 브랜드는 되게 깔끔하고 세련되고 뭐 이런 느낌의 네. 인테리어 맞죠? 이탈리아. 예, 외모랑 다르시게 거기서 오랫동안 인테리어 담당으로 계셨고 10년 정도 네, 종사. 10년. 예, 10년 정도. 예, 뭐 저도 제가 이런 말 할 입장은 안 되지만. 그리고 이제 남다른 감자탕, 물론 남다른 감자탕 지금 또 새로운 버전으로 네. 세련되게 하고 있지만 또 한식이고 또 저희가 생각하는 또 전형적인 또 한국적인 느낌의 일반적인 소자본 창업의 어떤 그런 건데요.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네. 그 소외, 예, 좀 지금 어떻게 적응하고 계시고 여기서 이랬던 거랑 여기서 이랬던 거랑 어떻게 좀 다르고 어떤 부분을 새롭게 깨달았는지 뭐 이런 좀 근황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좀 갑작스러워서 뭐 준비라도 했었으면 하는데 저는 이제 인테리어 회사는 아니지만 인테리어 담당을 업을 쭉 처음부터 그것만 계속 했습니다. 물론 인테리어 회사도 다니다가 전향을 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곳에 가서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뭐 일리커피라는 곳에서 이제 이탈리아 브랜드였죠. 그 이제 코리아에서 10년 동안 있을 때하고 지금 한식이라는 좀 이제 만들어진 브랜드에 있을 때하고는 저는 보았을 때 뭐 보여지는 모습은 다르지만 똑같다고 봅니다. 무엇이 똑같냐면은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그 브랜드를 사랑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일리커피 있을 때 그 심벌인 로고도 그랬었고 거기서 말한 그 했던 한 80년 정도 됐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그 사랑하는 모습을 제가 사랑하다 보니까 그 누구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곳이니까 만들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었고요. 이 남다른 감자탕에 왔을 때도 뭐랄까 거기 강렬한 저는 전형적인 좀 모던한 편을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블랙의 여기 레드도 남다른 감자탕을 표현하는 색깔이고 화이트의 레드도 일리를 대표하는 색깔이었습니다. 어떤 색깔에 대해서 연상되기보다는 그 브랜드를 사랑하는 부분들이 인테리어 담당자로서는 최고의 그러니까 지금 넘어왔을 때 뭐 다르다라는 생각은 전혀 지금 못 하고는 있습니다. 솔직히 오히려 제대로 자대로 배워서 다시 표현하고 있구나, 연상선에 있구나라는 생각이었고 이게 말이 좀 길어지면 자꾸 산으로 좀 가는 경향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 브랜드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뭐냐면은 아마 이제 연사님께서도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어떤 컨셉 아니면 그 녹아져 있는 주조색 아니면 어떤 여러 형태들이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정말 단편적인 섹션적인 부분들이 아니고 전체를 봐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하고자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컨셉의 다른 말은 하고 싶은 것 같거든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설령 그게 DIY가 돼가지고 조금 퀄리티는 떨어지고 마감이 아니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은 공감을 했는데 일반 설계 아니면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이상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건 영업적인 비즈니스 측면에서 그렇는데 공감을 해버리면 그건 그 누가 보더라도 이쁜 디자인이 된 겁니다. 저는 그게 정통하게 녹아져 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볼 수 있는 설계 또는 그 회사, 그 소위 말해서 인테리어 회사 또는 인테리어 전문가가 돼야지만이 이 험난한 특히나 이 산업권은 큰데 부정적일 수 있는 이 프랜차이즈를 진짜 아우러 가지고 진짜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그 회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회사를 다 사랑한다는 이런 프로포즈를 하셨고요. 네, 준비되셨나요? 네네. 아 편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저희 뭐 여기 이거 인테리어 하신 분 친하지 않고요. 여기 사장님하고도 별로 안 친해서. 네. 그러니까 일단 디테일적으로 봤었을 때 이 천장을 보시면 이 철판 보세요. 되게 제각각 같지 않으세요? 이런 살들 보시면 일정하지가 않아요. 심지어 이렇게 봤었을 때도 이빨이 나간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저 같았으면 이런 이빨들을 이런 거 다 맞추고 혹은 간격들이라고 다 맞췄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맞췄을 것 같고요. 이런 조명 기구들을 조금 바꿨을 것 같습니다. 조명 기구들을 이제 이런 샹들리에 개념이 아니라 스폴라이트랑 매입 등으로 좀 하지 않았을까 싶고 이유는 뭐예요? 일단은 관리적인 측면에서 그게 굉장히 편합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고 왜냐하면 LED가 들어가면
관리비도 떨어지고 그리고 시공성도 굉장히 편해지고 그리고 전기 이런 배선 날리는 것도 굉장히 편해지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깔끔해요. 저희가 지금 이 섰었을 때 지금 보이는 거라고는 조명 4개, 5개 이렇게 띄엄띄엄 보이고 벽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서 있었을 때 보이지가 않아요. 중간에 뭔가 막고 있는 게 보이죠. 저는 그게 굉장히 이제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좀 반응이 오시는 살아오는데 야, 역시 날카로운 걸 듣고 싶으셨어요. 뒤에 질문 준비되셨죠? 네. 네, 안녕하세요. 되고 있나요, 근데 이거? 네. 아, 네.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비 창업자로서 이제 200일 뒤에 창업을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빠진 사람으로서 그러면서 동시에 인테리어는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서 제 질문을 할 건데요. 제가 이제 디자인을 보니까 보시니까 다 최상류층 분들을 위한 인테리어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최상류층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몇 가지 실패한 사례들을 보면 디자인 실패를 보면 손혜원 씨 그 디자이너님 있잖아요. 그분이 되게 멋있는 디자인 하셨는데 하나도 안 팔리셨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은 소비자의 시선과 디자이너의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고객들은 이미 A, B에서 A, B, C가 있으면은 B에서 이미 만족을 하는데 디자이너는 무조건 A여야 된다. C는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랬을 때 추천해 주신다면 B라는 매장을 제가 차리고 싶어요. 사실 저는. A는 제가 못해요. 돈이 없어서. 그랬을 때 B라는 매장을 제가 한번 참고하고 싶은데 이 정도면은 A급은 아니지만 B 플러스으로 요거 참고해 볼 만합니다. 요 매장은 한번 가보시고 요 느낌으로 한번 해보시면 약간 엉성하지만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있다면 매장 한번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브랜드나 아니면은. 그 오너가들이 호텔이나 뭐 외식 사업하면 다 망하는 그런 이유랑 비슷하죠. 제가 어떤 요소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B라는 돈을 갖고 A로 둔갑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그냥 대부분 가구죠. 가구나 식기주 이런 작은 부분들 있잖아요. 왜냐하면 크게 그냥 도장만 색깔을 어느 정도 이쁘게 맞추면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큼직큼직한 것들보다 작은 것들을 더 교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조금 더 중점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하면 잘 못 알아들어서. 아, 그러면 네. 거리가 있다면 네. 어떤 거리 한번 가봐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런 거리 있으니까 이런 느낌을 하는 것이 요즘에 트렌드다. 요즘 B급이잖아요. 그렇죠. 거리가 있다면. 연남동으로 가시면 연남동. 연남동에 큰 길거리 말고 연트럴 파크 말고 네. 작은 데가 차도 못 들어가는 그런 좁은 골목들 있죠. 거기 가서 한번 보세요. 거기를 사이사이 길에 있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도 연남동이라서 자주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질문 있을까요? 질문 하시고 네네. 전혀 생각지 못하다가 혹시 그것도 디자인이라고 그래야 되나? 오너, 그러니까 자기가 DIY 한다고 해도 충격적이었던 게 강화도에 무슨 옛날 방직 공장을 그냥 조양 방식 예, 아닙니다. 그거 보고 전 놀랬고요. 그 다음에 을지로 3가에 요즘 있는 커피숍들 네. 생기는 것들 보고 놀랬는데 그게 돈을 들여서 한 건지 그냥 그대로 조양 방식 저도 최근에 네. 직접 갔습니다. 왜냐하면 예. 저도 비슷한 프로젝트를 6채의 카페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도 거기가 돈을 든 거. 거기 돈 무지하게 들어갔어요. 그거예요. 무지하게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네. 기본적으로 디자인 비단 디자인 잠깐만요. 비용을 알고 싶으신 거죠? 아니요, 비용이 아니라 그런 것이 맥히는 것에 난 놀라운 거죠 지금. 그게 레트로인지 뉴트로인지. 예, 그러니까 지금 저기 인근에 있는 대형 카페들 그런 느낌의 카페들이 되게 지금 많이 잘 되고 있잖아요. 그게 놀라우신 거죠? 그 왜 그런 건지에 대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이랑 비용도 좀 궁금하지 않아요? 대략? 예. 그러니까 그럼 먼저 비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셨던 곳은 조양 방직이라고 큰 공장이었어요. 근데 그 공장이라는 용도가 뭘 찍어내는 용도잖아요. 그걸 또 용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건축적으로. 그럼 거기에도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요. 설계랑 디자인비를 제외하더라도 그것도 몇 천만 원 들어가거든요. 도면도 다시 그려야 되고 구청 가서 이제 날인도 다 찍고 법규 검토도 다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굉장히 많이 깨져요.
거의 설계비랑 또이또이가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봤었을 때 이 낡은 거를 돈을 많이 들였나라고는 하는데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왜 그리고 아까 비용 왜 요즘 그게 인기가 있냐? 거지 같은데 그거 자세히 하나씩 보면 거지 같은데 왜 이게 많냐? 네, 빨리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생각하거나 거기 가보시면 저희 어릴 적 봤던 장난감들이나 그런 작품들이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건물이 다 떨어지고 진흙벽이 드러나고 거의 쓰레기장 이렇게 갖다가 메꿔놨는데 그러니까 건물만 따지고 봤었을 때 그거를 다 하자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가 규모가 한 300인가 400평이에요. 그 창고 하나만. 거기에 왜냐하면 법규 검토를 하면서 소방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공조 이런 거 다 들어가야 되는데 특수시설은 굉장히 비싸요. 면허증이 필요한 그런 행위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싸고 실제로 봤었을 때 이거 다 떨어져는 건물을 뭐 이렇게 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내면적으로 보시면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그것도 디자인 일이라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을지로 상가에 철공소였던 것을 그대로 드러나게 한 그런 것도 디자인적인 그러니까 완벽히 그냥 있는 그대로 살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도 뭐 조금 더 뜯어내거나 조금 더 추가하거나 이런 거라서 디자인을 했다고 보면 되죠. 네. 그러면 설계비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용도 변경을 하고 이런 것들이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정미소 같은 경우에는 정미소를 변경을 한다 한 200평 그런 것도 용도 변경을 하고 다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나요? 용도 변경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건물의 용도를 어떻게 쓸 거냐, 돈을 벌 거냐, 내가 여기서 살 거냐, 혹은 내가 물건을 찍어서 상업적인 목적을 할 거냐에 따라서 들어가는 법규, 소방시설, 공조시설 다 달라지거든요. 그게 다 이제 달라요. 그러면은 저희가 외식업이 좀 많다 보니까 외식업이 정미소와 결합을 했을 때에 각가지 법규들을 잘 왔다 갔다 하면은 그런 것들도 다 왔다 갔다 어느 정도 레벨링이 가능한 건가요? 세상엔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다 가능해요. 단지 이게 문제예요. 이게 있느냐, 얼마를 들어갈 거냐, 그거예요. 불가능은 없어요. 예. 정미소에 꽂히셔가지고 정미소. 아까 카페벤에 그 트렌디한 거 보여주셨는데 이게 트렌디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다니다가 예쁘니까 우리 가게 한번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계속 시간이 지나도 예뻐 보이는 게 있고 안 예뻐 보이는 게 있고 아까 뭐 가구 뭐 이렇게 결도 얘기하셨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1년 지나면 이게 유행이 갈지 아니면 이게 2, 3년 후에도 언제 봐도 좀 괜찮을지에 대한 그런 많이 뭐 인테리어를 한다던가 뭐 특정 개인 업장을 하고 있으니까 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일정 부분 바꾸는 걸 뭐 개보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개보수는 돈이 더 들어가고 뭐 투자를 할 거면 뭐 확실히 해라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경험입니다. 그거는. 예. 개보수는 당연히 가격이 낮죠. 다 뜯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인테리어 종사자로서 그 잘못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남는 거는 개보수가 더 많이 남나요 그러면? 남는 거 어떤 거를 개보수가 하냐에 따라서 달라요. 아,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저희가 시공을 할 때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안 보이는 게 있죠. 예를 들면 전기 배선이라든가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전기 배선이 실질적으로 비용이 높아요.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물량을 높게 잡아놓고 물량을 반토막 내서 넣는 경우도 있고 배관도 마찬가지로 동관 넣어주겠다, 최상급 동관, 이중 동관을 넣어주겠다라고 하는데 그냥 일반 파이프, PVC 파이프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 건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트렌드를 어떻게 읽는 거라기보다는 애초에 자기가 원하는 의도,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강하고 확고하게 잡아져 있으면 그거는 변동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를 변동을 하지 않고 그냥 작은 요소들만 그때그때마다 조금 이게 조금 더 이뻐 보이기 시작하면 이거 중고로 팔고 다른 거 새로 두고. 그럼 방금 전에 아까 얘기하셨던 많이 큰 거는 뭐 이제 도색으로 하고 나머지는 뭐 식기나 이제 가구들로 이제 재배치를 해서 분위기만 좀 다시 바꾸는 건
컨셉으로 가면 되는 거죠. 큰 왁구는 그대로 유지하고. 큰 아픔. 네. 왜냐하면 트렌드를 한 번씩 따르다 보면 예를 들면 이 공간이 정말 트렌드를 100% 따른 공간이라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막 공간 이렇게 하고 문 저런 식으로 뚫어놓는 게 정말 트렌드였어요. 1년 뒤에 갑자기 네모난 문이 다시 인기가 됐어요. 그러면 그거 다시 뜯어야 되죠. 그럼 이게 벽체 세우는 것도 돈이 많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애초에 막고자 자기가 정말 예를 들면 이 커피를 팔면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커피, 이런 맛의 커피를 팔겠다. 이런 인테리어에서 라고 확고하게 정한 상태에서 하면 그런 트렌드가 아까 보셨던 카페베네처럼 되지 않아요. 네, 말 나온 김에 개보수 얘기하시면서 조금 한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업체 입장에서는 너무 안 좋다. 근데 저희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좋은 거. 그거를 혹시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 업체한테 불리한 게 클라이언트한테 좋은 경우가 있잖아요. 윈윈 뭐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좀 고객들이 인테리어 업체를 활용해서 좋은 공사를 할 수 있는 노하우나 어떤 그런 비법 같은 거 혹시 공유해 줄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너무 설득당하지 마세요. 영업을 당하지 마세요. 그냥 이것도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전문가니까 맞겠지라고 하고 스무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이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돈을 많이 남겨 먹으려고요. 개보수 같은 거를 왜 비싸게 하냐? 사실 할 게 없으니까 돈은 벌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내가 할 건 없고 근데 돈은 벌어야 되니까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하는 거는 정말 이것만큼은 내가 살리고 싶다라는 거를 확고하게 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아무리 저 벽 좀 오래돼서 좀 그냥 새 걸로 뜯어 고칩시다 이러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벽에서 그냥 도색을 해버리거나 뭐 노출 콘크리트나 노출 위장으로 그냥 한번 해서 조금 더 이 느낌을 한번 살려보고 싶다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전체적으로 휘말려서 전체 변경을 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정말 원하는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잘 하셔서 이제 의뢰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아까 하실 말씀 있으시다. 네? 잠깐만요. 여기 먼저 하네. 가면은 언제 올지 몰라서 먼저. 부분이요. 뭐 공간을 보셨을 때 그 배경이 되는 걸 먼저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그 조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배경 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씀하셨던 디자인을 진행하실 때요. 그 디테일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셨는데 나름으로 그 공간을 채우려고 가정할 때 가장 먼저 주안점을 두는 부분이 좀 어떤 부분을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는 설계를 애초에 시작할 때 일단 먼저 용도를 물어봐요. 여기서 도대체 무엇을 할 것이냐. 그래 그 바탕으로 공간 구획을 먼저 해요. 그러니까 구역을 먼저 나눠요. 동선을 먼저 파악을 해버려요. 그게 일단 최우선시로 저희는 먼저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뭐 가구나 조명 이런 게 아니라 가장 처음으로 생각하는 게 딱 입구에서부터 앉을 때까지 사람이 어떻게 그 공간에서 움직이고 어디로 들어와서 어떻게 어디서 앉을 건지 혹은 어디서 뭘 살 건지 어디서 주문할 건지 그런 걸 먼저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를 가장 중점을 먼저 두고 있어요. 네. 오랜만에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좀 피곤해지는데 질문 한두 개만 받고 마무리. 예. 네. 그 좋아하는 디자이너가 누구신지 궁금하고요. 그 이유가 뭔지, 그다음에 디자이너로서 앞으로 이제 가치와 철학을 갖고 계실 텐데 그것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이십니다. 좋아하는 디자이너가 굉장히 좋아하는 디자이너 많은데 그냥 하나의 업체가 있어요. 그게 그 노을이라는 가구랑 이렇게 디자인하는 업체인데. 노을이요? 네. 아실 거예요. 좀 몇 분은 아마 아실 텐데 그 부분은 그냥 되게 감각적인 디자인도 있지만 니즈에 맞춘 그런 디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을 많이 하고 저의 디자인 철학은 이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저는 그냥 단지 이쁘고 그치는 그게 아니라 저는 애초에 약간 철학적으로 좀 다가가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사람이 들어갔었을 때 그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하고 싶고 이런 공간에 있다는 그런 느낌을 조금 더 전달해주고 싶다라는 거를 더 디자인적으로 풀어내고 그런 거를 좀 많이 중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싸고 양만이는 사실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싸고 양만이는 정말 도장 찍어내듯이 하면 되니까 달라질 게 없고 그냥 돈 이거 줄 테니까 맞춰서 그냥 해줘요 라고 하면 그만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사실상 한 업체로 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 업체랑 디자인이랑 첫 번째 매장에서 이런 마감을 떨어졌을 때 또 다른 업자를 찾아서 들어가면 분명히 마감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찾으실 때 그런 경험도 그런 이제 경력과 포트폴리오가 있는 매장을 좀 찾아보시고 그런 루트를 통해서 하시려면 요즘에 제가 듣기로는 그런 루트들을 많이 찾으실 때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루트를 좀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루트들이 있고 아니면 뭐 혹은 저한테 직접 연락해 주셔도 되고 뭐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큰 프랜차이즈 큰 회사들, 뭐 맥도날드나 이런 회사들 그런 업체들은 이제 흔히 말해서 경쟁 입찰로 들어오는 업체들이라 대부분 그런 업체들은 제가 알기로 한 번 계약 맺으면 뭐 50점포든 100점포든 내는 것까지 이렇게 다 계약을 전속으로 하는 업체들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하고 저희 또 뭐 할 게 많아서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 다들 공통점이 불편해하고 이거를 어떻게 개선을 하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는 건 것 같은데 이런 인테리어 쪽으로 이렇게 앱이나 이런 데들이 좀 추천해 줄 만한 왜냐면은 뭐 조명 따로 뭐 타일 따로 페인트 따로 뭐 목공 따로 막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뭐 철물점처럼 이렇게 모여 있는 이런 앱 사이트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다 골라 먹는 베스킨라빈스처럼 고를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 측면에서 봤을 때 요 앱은 괜찮다. DIY가 괜찮은. 보통 보니까 우리 예술 좋고 다 좋은데 그래 그 돈 들여서 하고 싶지만 그 돈이 굳이 지금은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럼 우리 DIY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 앱이 있다면 앱이 되게 있을 예. 닷컴이라고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보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거기는 정말로 나사 하나부터 문 한자까지 파는 곳이라서 페인트도 있고 뭐 다양한 조명도 있고 하거든요. 업체를 그러니까 그거는 문고리닷컴은 아는데 그런 것들을 문고리닷컴에 와서 완전 DIY가 아니라 반 DIY를 할 수 있는 그런 앱이 있는지. 반 DIY를 할 수 있는. 그쵸. 그런 어플이 있으면 거기를 들어가서 의뢰를 하고 입찰을 하고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의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앱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편하면 거쳐가면서 보는 거예요. 그런 거는 없어. 아 그래요? 아 그러면 항상 왜냐면 뭘 바꿀 때 1차적으로 결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앱으로 한다고 해도 원하는 게 한계에 표현할 수 있는 게 워낙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런 거는 상용화돼 있죠. 굉장히 모아놓기만 하면은 이제 되는 거네요. 그러면 모이기만 하면 여러 사람이 그런 어플은 제가 알기로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네. 예를 그런 들면 걸 가르쳐. 이건 그냥 단지 아파트에만 적용이 되는 건데 이 업체는 특정한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거기 내부에서만 하는 거고 예를 들면 몇 동 몇 평형에다가 뭐 마감재를 뭐 5개를 고르면 이게 어느 정도 AI를 통해서 만들어주는 그런 앱이 있는데 말씀하시기로 반 DIY에다가 이런 거를 접목을 시키는 아직까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프랜차이즈 이런 거는 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아니 프랜차이즈 이게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거를 다 축적하고 다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네. 사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사실 저도 그런 거를 좀 개발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되게 그거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좀 개발을 하고 그래서 프로그래머들 좀 많이 만나보고 했는데 일단은 먼저 나온 말이 몇 억은 있어? 였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거는 기본으로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그런 니즈를 하나하나씩 맞추는 게 어렵다 보니까 근미래에는 아마 안 나오지 않을 것 같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거는 DIY를 이제 많이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는데 상업시설은 DIY가 주거 예, 같은 경우는 네. DIY를 어차피 크게 안 하잖아요. 네네. 벽지에다가 뭐 네. 벽지 바르거나 아니면 벽지에다 도장을 해버리는 수준이니까 그거는 작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리고 자기만 보니까 상관이 없는데 프랜차이즈에다가 해버리는 네. 남들의 시선도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예, 이차윤님이 이런 거 만드실 생각 있지 않으셨어요? 예, 지금 그래서 숨기고 있었어. 자기 아이디어 좀 노출됐다고 숨기고 있으셨는데요. 꼭 만드시기 바라고요.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뒤에 이제 맥주 마시면서 저희 소모임별로 좀 마무리하려고 하거든요. 시간이 많이 돼서 지금 9시 반 정도 됐는데 아마 10시 반 정도까지 그리고 뭐 10시 이후에 가셔야 될 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여기는 그 알블로 대치점하고 달라요. 거기는 10시에 영업이어서 저희가 9시 50분 부랴부랴 나갔는데 여기는 2시까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2시까지 있으셔도 돼요. 하지만 스텝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정리하고 뭐 다 하고 가셔야 되니까 일단 공식적으로 10시 반까지 일정을 할 거고요.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저희가 이 멤버들이 1년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이 멤버들하고 더 많이 친해지는 게 저희 목표고 그래서 지금 2부 순서를 좀 중요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명단을 불러드려서 동아리별로 앉을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맥주 드릴 거고 안주는 부족하면 더 드리거나 있는 안주 조금 같이 더 먹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조용히 해주세요. 예, 그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저희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예, 제가 많이 부족하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 다들 경청해 주시고 이렇게 질문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